안녕하십니까. NRMSA 백악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FX에 포함되어 있는 이머지드 솔리드 기법을 이용한 기어 펌프 비정상 상태 유동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부분이 입구, 오른쪽 부분이 출구, 기어 펌프의 기어 두 개가 회전을 하면서 출구 쪽으로 고압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CFX를 이용해서 기어 펌프를 해석을 할 건데, 다음과 같이 지오메타리와 플루이드 플로우에 CFX를 연동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해석에 사용되는 지오메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쪽 부분에 기어가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왼쪽 부분은 입구로 하였고 오른쪽 부분은 출구하여서 기어가 회전을 하면서 출구 쪽으로 고압의 유체를 밀어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델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모델을 형성하는 게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 해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고체 영역, 유체 영역이 서로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메쉬가 중첩되기 때문에 해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머지드 솔리드 기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체 영역하고 기어인 고체 영역하고 중첩이 되어 있어야만이 해석이 가능한 기법입니다. 따라서 유체 영역의 격자와 고체 영역의 격자가 서로 중첩이 되어 있더라도 해석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 상태 해석, 다이나믹한 비정상 상태 해석을 수행하실 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손쉽게 다이나믹한 해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플런트의 경우에는 리제네레이트 방법을 이용해서 다이나믹한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옵셋 메쉬 기법이 적용되어서 CFX에서 이야기하는 이머지드 솔리드 기법과 비슷하게 플런트에서도 옵셋 메쉬를 이용해서 다이나믹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준비하시고 그룹으로 가셔가지고 인넷, 아웃넷, 그리고 플루이드 영역 기어 1, 기어 2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쉬를 더블 클릭하여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모델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amed selection의 innet, outlet, fluid, gear 1, gear 2는 스페이스 클레임의 그룹에서 지정해 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가시게 되면 CFX에서 사용하는 메쉬이기 때문에 그 피지컬 프레퍼런스가 CFD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브 프레퍼런스는 CFX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CFD가 아니고 다른 걸로 되어 있다면 CFX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FD와 그리고 CFX로 바꿔줘야 합니다. CFX 해석을 하는데 CFD의 플루언트를 선택을 해서 격자를 생성하시게 되면 CFX 해석에서 격자를 읽어드릴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서는 엘리먼트 사이즈를 10mm로 두었고, 맥스 사이즈도 10mm 두었고, 그리고 커버처 노멀 앵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원의 360도를 몇 도씩 나누어 주겠냐라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양은 그대로 두시고 해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업데이트 또는 제너레이트 메쉬를 합니다. 메쉬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메쉬가 생성되고, 생성된 격자 수는 16만 개 정도의 격자가 생성되었는데, 기어와 만나는 유체 영역이 격자가 조금 많이 작습니다. 지금은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격자를 좀 디폴트로 두고 듬성듬성하게 사용을 하지만, 실제 해석에서는 본 유체 영역 쪽에 격자를 촘촘하게 주셔야만이
정확한 회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격자가 완료되었으면 자, 이제 CFX에서 셋업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셋업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이미 생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CFX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CFX를 메쉬와 연계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는 영역이 3개입니다. 유체 영역 하나, 고체 영역 2개. 그렇지만 디폴트 도메인으로 오시면 모든 영역이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체 영역 하나에 고체 영역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폴트 도메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디폴트 도메인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델리트를 하십니다. 델리트를 하신 후에 상부에 보시면 도메인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플로우 애널리시스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인서트 도메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메인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저와 같은 이제 이러한 이 도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쪽은 더블 클릭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플루이드 도메인 타입 플루이드고, 로케이션은 저희 앞에서 주의한 플루이드하고 기어 1, 기어 2가 있었죠. 그래서 플루이드를 선택하시고,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어느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유체 영역은 회전을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코디네이트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코드 제로로 두셔가지고 해석을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모델 아이소스로멀 온도 방정식은 풀지 않을 거고 25도씨, 그리고 유체는 워르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플루이드가 되어 있고, 도메인 타입에 보시게 되면 플루이드 도메인, 솔리드 도메인, 포러스 도메인, 이머지드 솔리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유체 영역이기 때문에 플루이드 도메인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플루이드를 어떤 걸 사용을 할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이번 시간에는 워러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워러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유체가 연속체인지 연속체가 아닌지, 또는 분산체인지 입자를 가지고 있는 유체인지에 대한 항을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물은 연속체이기 때문에 continuous fluid로 놔두시면 됩니다. 도메인 모델에서 프레셔가 있습니다. 이 프레셔가 레퍼런스 프레셔가 1atm이라는 것은 저희가 절대 압력을 계산할 때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인데 우리가 대기압을 1atm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주게 되는 압력 조건에서 우리가 0파스칼이나 0atm을 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프레스를 1atm으로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대기압의 조건을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부에 있는 것은 부연시 모델입니다. 부력입니다. 대류 같은 경우 해석을 하실 때, 또는 프리스피스 해석, 물과 공기의 유체가 공존해서 이제 물이 중력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부연시 모델을 활성화시키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메인 타입입니다. 스테이셔너리로 되어 있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테이팅을 해주시게 되면 이 유체 영역을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유체 영역은 있고 두 개의 기어 펌프가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체 영역은 스테이셔너리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쉬 디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CFX에서는 메쉬 디포메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웬만한 부분의 이동은 어느 정도 모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이나믹 메쉬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메쉬만 잘 디포메이션 움직이고자 하는 영역에 메쉬만 잘 짜주시게 된다면 메쉬 디포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동하는 해석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제약 요소는 있습니다. 지금은 메쉬 디포메이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논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루이드 모델로 이동을 합니다. 히트 트랜스퍼는 아이소스몰로 되어 있으면 온도 방정식은 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등온 상태의 온도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멀 에너지를 해놓게 되면 온도 방정식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토탈 에너지가 있습니다. GFX는 플루언트하고 조금 틀리게 스멀 에너지를 두고 압축성 유동을 풀게 되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탈 에너지로 변경한 이후에 압축성 유동을 계산해야만 CFX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뷸런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K입실론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터뷸런트 모델로 바꾸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이 모델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 외에 오른쪽 부분을 눌러보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모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당한 모델을 선택하셔서 난류 모델을 선택해서 해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펑션 같은 경우도 유저가 선택할 게 별로 없습니다. 플루언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 줄 게 많은데 CFX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선택해 줄 게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다음같이 Advanced Turbulence Control로 하시게 되면 각 값들을 입력해 주는 항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플루언트처럼 각 항목에 대한 세부 값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제가 이때까지 해석을 진행한 중에 Advanced Turbulence Control을 변경하여 해석을 진행해 본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디폴트로 그냥 놔두고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컨버션은 연소를 사용할 때 지금은 머티리얼에 연소가 포함이 연소 모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만약에 유체 중에서 연소가 가능한 유체를 선택을 해서 머티리얼로 지정을 했다 하면 이 항목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Thermal Radiation 이 부분은 열 복사 에너지 부분에 관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열 복사를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이 부분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마그네틱 모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유동 중에 이제 전자기장이 형성되는 부분에 의해서 열 전달이나 그런 부분에 해석할 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오시는데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개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딱히 이니셜라이제이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플루이드 쪽에 보면 인넷과 아웃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넷 아웃넷을 선택해 줘야 하는데 그 인넷 아웃넷의 경계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플루이드를 리전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인서트에서 바운다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바운다리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항이 있는데 이때 인넷 또는 아웃넷 원하는 이름으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OK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넷이 뜹니다. 그래서 바운다리 타입 중에 보시면 인넷이 있고 아웃넷, 오프닝 월 시메트리가 있습니다. 인넷은 말 그대로 유체가 들어오기만 합니다. 그래서 유체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웃넷은 안쪽에 있는 유체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역할만 합니다. 따라서 바깥쪽에서 유동이 역류될 경우에는 리버스 플로우가 발생한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워닝 메시지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입력과 내부의 유동 상태에 따라서 입구에서 유동이 흡입이 될 수도 있고 토출이 될 수도 있고 출구에서도 일부 영역은 유동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주기 위해서 오프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FX에서는 오프닝이 있기 때문에 경계 조건에 출구나 입구를 줄 때 조금 애매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오프닝으로 주시게 되면 유체의 그 면에서 유체의 흡입과 토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고려를 해주기 때문에 워닝이 발생을 하지 않고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월은 말 그대로 벽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고, 시메트리는 시메트리 우월입니다. 따라서 대칭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칭면이 되게 되면 일반 우월과 시메트리의 차이점은, 일반 우월의 경우에는 그 벽에서의 속도가 제로가 되지만 시메트리가 되게 되면 그 벽면에서의 속도가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해석에서는 오프닝을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은 우리가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지정한 인넷 선택하시면 되고, 바운드를 디테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바깥쪽에는 일단 대기압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오프닝 프레셔 앤 디렉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틱 프레셔 앤 디렉션, 그 다음에 엔트레인먼트, 그 다음에 카테시안 벨로시티 컴포넌트, 실린드리칼 좌표의 벨로시티 컴포넌트 입력하는 항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오프닝 프레셔 앤 디렉션 해가지고 영바의 플로우 디렉션은 normal to boundary condition,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만 입력이 적용이 되는 경계 조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테시안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x, y, z에 따라서 방향을 선택을 해주시면, 만약에 x에 1, y에 지금 같은 경우 x에 1, z에 1을 해주시게 되면 x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xz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유동이 공급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벡터를 이용을 해서,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유동이 입력되는 방향을 선택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드리칼 컴포넌트로 바꾸게 되면 엑시얼, 라디얼, 그 다음에 세타 방향 쪽으로 해서 해주시는데, 그리고 엑시스 데피니션, 축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축 방향을 x 방향 쪽으로 글로벌 x로 정해줘서 나머지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에서 노멀 디렉션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스 코에피션트, 이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동이 얼마나 로스가 발생할 거냐는 건데, 현재의 해석에서는 딱히 지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뷸런스도 미디엄, 로우, 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디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엄으로 두시고 해석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아랫부분에 보이는 것 중에서 난류 강도와 랭스 스케일 또는 add viscosity ratio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항들을 계산을 하셔서 이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엄을 두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넷도 마찬가지로 형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오프닝하고 인넷하고 동일하게끔 형성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형성시켜주면 기어 펌프의 회전에 따라서 유동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펌프를 만들어 줄 건데, 이 기어 펌프의 도메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도메인을 형성해서 여기에서 기어 펌프를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기어 원으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OK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은 이 기어 펌프를 선택합니다. 저희가 아마 기어 원을 가지고 왔는데 기어 원을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어 원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메인 타입이 있습니다. 도메인 타입을 이머저드 솔리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머저드 솔리드로 바꿔주시면 이 코디네이트 프레임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어를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회전축이 중간에 필요한데, 이 회전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좌표계를 생성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코디네이트 프레임에서 인서트에서 코디네이트 프레임 눌러가지고 이름을 적당히 입력하시고 OK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앤 노멀을 선택하시고 센터 위치를 센트로이드 로케이션을 이 안쪽 면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비어 있는데 비어 있을 때 여기에 마우스를 대시고 이 오른쪽 마우스로 빈 공간에 클릭을 하신 후에 마우스로 안쪽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쪽 면을 기준으로 센터를 해서 좌표계를 생성하겠다라는 겁니다. 포인트 오너 레퍼런스 라인을 코디네이트 1, 2, 3 돼 있는데 그냥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디네이트 1을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건 XZ 좌표계가 아니고 이 기어가 회전할 Y축의 그 엑시얼 방향의 좌표계만 필요하기 때문에 X나 Z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제가 이름은 기어 1 엑시스라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어 2 엑시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기어를 가시게 되면 코디네이트 프레임의 기어 1 엑시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어 1 엑시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방향을 중심으로 3000rpm입니다. 이 Y 방향이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게 되면 이 손바닥이 안으로 접히죠. 왼쪽으로 돌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 3000rpm을 주게 되면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손바닥이 접히는 방향으로 기어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기어를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킬 겁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회전하는 기어를 오른쪽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앞에 마이너스 9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00을 입력하고 그리고 축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축 방향은 코디네이터 엑시스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쭉 눌러보시면 기어 1에도 1, 2, 3이 있고 기어 2 엑시스에도 1, 2, 3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에 보면 X, Y, Z가 있듯이 기어 1 엑시스 1은 X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기어 1 엑시스 2는 Y 방향이 되는 것이고 기어 1 엑시스 3는 Z 방향이 됩니다. 따라 우리는 Y 방향을 축으로 선택할 거기 때문에 기어 1 엑시스 2를 선택을 해서 OK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어 2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기어 2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기 아니 왼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죠. 기어 2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왼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rpm으로 그대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좌표는 로테이션 엑시스는 기어 2의 엑시스 2 Y 좌표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세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가셔가지고 비정상 상태를 초기 시작할 때 유동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아마 초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른쪽을 마우스를 눌러서 인서트해서 글로벌 이니셜라이제이션인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 프레임 타입은 스테이셔너리에 주시면 되고 카테시안의 오토매틱 위드 밸류 초기 유동장의 X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 Z 방향의 속도는 다 제로를 두고 그리고 초기에 대기압 상태라는 가정하에 0바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0바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대기압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해석을 진행할 때 도메인 모델에서 레퍼런스 프레임을 1ATM으로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0바를 두면 대기압 상태를 설정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솔브 컨트롤로 들어옵니다. 솔브 컨트롤 오시게 되면 솔브 컨트롤로 가기 전에 어널리시스 타입에서 먼저 스테디 스테이트로 되어 있을 건데 그걸 트랜지언트로 바꿉니다. 트랜지언트로 바꾸시고 토탈 타임을 0.01 토탈 타임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타임 스텝을 0.0001초 그리고 이니셜 타임을 0초. 이 말은 0.0001호초씩 계속 계산을 진행을 해서 0.01초가 되면 계산을 마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솔브 컨트롤로 가시면 이제 어드밴스드 하이어 레졸루션 세컨 오더 백이더 세컨 오더 백워드 오일러 다닐 때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오토매틱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터블런스 누메니까 퍼스트 오더 그리고 컨버전스 컨트롤 부분에 보면 맥스 코에피션트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임 스텝 안에서 한 타임 스텝 안에서 계산을 몇 번을 해주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비정상 상태지만은 비정상 상태도 현재의 시간에서 보면 그때는 정상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하지만은 현 시점의 시간에서 정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시점에서의 정상 상태의 유동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상 상태의 유동장이 만들어지고 다음 타임 스텝으로 넘어가야만이 실제 유동장의 값들이 계속 반영이 되게 돼 있는데 비정상 상태의 그 타임 스텝에서도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타임 스텝을 계속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물리적으로 계산된 값들이 계속적으로 비정상 상태로 시간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물리적 현상도 실제 물리적 현상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숫자를 1, 10, 100, 1000만, 10만 번 한 타임 스텝 안에 10만 번을 계산하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만 번을 설정을 했다고 해서 10만 번을 계산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Convergence Criteria가 있는데 여기 Residual Target이 있습니다. 이 Residual Target이 RMS 값이 1, 2의 마이너스 4승이 되면 10만 번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다음 타임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CFX에서는 RMS 값을 기준으로 1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이 되면 계산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정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창을 눌러 닫으시고 솔루션을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 솔루션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는 다음과 같이 이미 계산을 완료했지만은 define run이라는 항목이 됩니다. 여기에서 더블 프리시전으로 계산을 해줄 거냐. 더블 프리시전은 배정도 선언문입니다. 실제 단정도 일반적으로 더블 프리시전을 체크하지 않게 되면 단정도 선언문이라고 해서 싱글 프리시전으로 소수점짜리 수의 계산을 5, 6자리 정도까지 계산을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프리시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소수점짜리 수를 싱글 프리시전보다 배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 변화가 심한 부분들 또는 자연 대류, LES 모델 같은 경우를 계산할 때는 필히 더블 프리시전을 체크하시고 계산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런 모드는 시리얼로 되어 있는 걸 패럴로 계산을 하겠느냐, 어느 부분에 패럴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럴로 선택해서 36개로 선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밸류에 보시면 이니셜 컨디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프리프로세스 전처리 과정에서 이니셜 값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을 해주면 그 이니셜 값을 가지고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뒷부분은 파티션을 나눌 때 36개의
나눌 때 어떤 방식으로 나누겠느냐, 또 솔브는 어떻게 해서 풀겠느냐, 메모리는 얼마만큼 뭐 선정을 하겠느냐, 그리고 보관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관을 하겠느냐 등등에 대한 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격자 수가 엄청나게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계산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에러 메시지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에러 메시지 중에서는 메모리가 작게 확보되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뜰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의 메모리가 작은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의 메모리를 보면 1.2x 또는 2x 하면 기존에 사용되는 메모리보다 2배 이상의 메모리를 할당해서 계산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격자가 많게 되면 그 격자를 분포를 해서 계산을 하기 위한 메모리가 그만큼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메모리가 확보가 다 되지 못했다면 CFX는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때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CFX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한 타임스텝마다 계산이 되는 값들이 나오는데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쭉 내려가지고 그 타임스텝이 도달을 하면 다시 올라가고 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데 CFX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 상태를 계산할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RMS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RMS 이 RMS 값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 RMS 값이 1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 이하가 되면 그때 이쪽에 한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생성되지 않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수렴을 그 타임스텝에서 수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타임스텝이 수렴하지 않는다면 프리 프로세스에서 타임스텝 간격을 더 줄여서 계산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격자를 조금 더 증가시켜서 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격자보다는 비정상 상태에서 계산이 타임스텝에서 수렴을 하지 않는다면 격자보다는 이 타임스텝을 줄여 주셔서 해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다 완료되었으면 리절트를 눌러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과가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한 색으로, 그리고 플루이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셔서 렌더로 가시게 되면 트랜스페런시라고 있습니다. 투명도 조절하는 거죠. 이 투명도를 0.9로 해두시게 되면 투명하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플랜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 플랜은 보시게 되면 정가운데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 펌프가 회전을 할 때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 압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플랜을 생성할 때는 로케이션에서 플랜을 눌러서 플랜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랜을 생성했으면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셔가지고 로케이션을 앞에 만든 플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는 프레셔, 압력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에 보면 로컬이 있고 글로벌이 있는데, 로컬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 스텝에서 최대 최소 값을 기준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글로벌에서는 전체 타임에서 큰 최대 최소 값을 기준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값을 보는 게 조금 더 유용할지는 유저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유저 스페시파이는 파이드는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값에서 어느 값까지만 보겠다. 그 다음에 value list는 뭐 0에서 1까지 보겠다. 이건 0은
최소값이고 1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값에 대해서 이제 보여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에서는 로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개 컨트롤을 21개 정도로 나눠주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시간이 0초일 때죠. 그래서 제일 처음인데 항우의 마지막 시간까지 이제 시간 진행하는 걸 봐야 되는데 어디서 보느냐 하시면 오른쪽 화면 위에 보시면 타임 스텝 셀렉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이동하셔서 또 다른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다시 0으로 오셔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필름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터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터를 보시게 되면 스텝 애니메이터로 그냥 두시서 계산을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애니메이터는 어느 거냐면 이 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압력값에 대해서 애니메이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위에 기어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아랫부분 기어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유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에서 압축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토출되는 이러한 기어 펌프의 해석을 이머저드 솔리드 기법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머저드 솔리드 기법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다이나믹 메신으로 진행을 하려고 리메싱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이나믹 해석을 하실 때에 CFX에서 지원해주는 이머저드 솔리드 기법을 적절히 이용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다이나믹한 유동 해석을 진행하시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지를 하고 이번에 속도 벡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벡터를 만들 때 윗부분에서 속도를 벡터를 누르시고 플랜을 아까 만들어뒀던 플랜 1을 선택하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컬러도 유저블 베리어블 해가지고 벨로시티를 두고 레인지를 로컬로 두시게 되면 이제 현 타임 스텝에서 어느 것이 속도가 빠른지를 확인하는데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합니다. 하면 초기의 속도는 제로입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다 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가면 초기 사용 속도는 다 제로가 되는 거죠. 다시 필름을 눌러가지고 애니메이터를 눌러서 애니메이터 기능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기어가 회전하면서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유동이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회전해서 이쪽 부분에 압축되어 유체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어 펌프 해석은 다음과 같이 이머저드 솔리드 기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